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항공통신 초반에는 이제 상당히 좀 급락이 연출이 됐었죠. 무려 장중에 8% 나빠졌으니까. 근데 오늘은 대한항공통신만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이 폭락이었죠. 보시면은 코스피 상승 종목 73개, 800 종목 이상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1,500 종목이 이상 하락을 한 말 그대로 폭락의 시장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삼전과 그리고 하이닉스 두 배의 레버리지 ETF들이 상장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모든 자금들을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역대급으로 발생을 하면서 그 외의 종목들이 지금처럼 폭락이 연출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독한 수급 가뭄 속에서도 이 와중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버텨낸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종목에 지금 철저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종목이 바로 이 대한항공통신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버틴다는 건 정말 강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현재 아래 꼬리를 달고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대한항공통신, 오늘 만들어진 이 아래 꼬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며 앞으로의 그 진짜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오늘 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한항공통신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장을 흔드는 빅 이벤트가 끝나면 전 다시 이 수급들이 좀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상품들은 이제 기초자산이 오르면 장 마감 직전에 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구조예요. 즉 리밸런싱을 가진다는 거죠.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폭등을 하면 운용사들은 이제 장마감 시점까지 이 두 종목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더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관과 LP 자금이 정말 이 두 종목에만 맹목적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는 들어갈 돈이 완전히 마르는 구조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은 다시 정상적인 수급으로 회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럼 그 수급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튀어나가냐? 자, 오늘 이 대한항공통신처럼 시장이 다 무너지고 하락을 할 때 혼자 잘 견디거나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낸 애들이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 폭등을 하는 구조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딱 보자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맥점 분봉 라인에 정확히 찍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기 매수세들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지금 현재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겁니다. 즉 주포들이 여전히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오늘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굳이 무리해서 올릴 필요가 없는 그 명확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냐 마냐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기 때문이죠. 오늘 장중에 나온 이 의도적인 이 눌림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리는 건 거의 이제 확실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발생한 이 눌림 자체보다는 경고가 해제가 되고 그 직후가 그러니까 정말 내일의 진짜 주식의 흐름이 정말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세력들이 그려갈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긍정적인 신호는 지난 바닥에서 상승 국면으로 치고 올라갔던 흐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강한 상승의 트리거가 됐던 게 바로 투경 해제였죠. 경고 딱지가 딱 풀리고 나자마자 바로 급등 연출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 여기서도 지금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원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고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떻게 보면 벌써 네 번의 고점이 갱신된 종목이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3고점이라고 해가지고 고점이 3개가 형성이 되면 시세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본래의 파동인데, 근데 지금 대한항공통신처럼 세력들이 꼭지점을 이렇게 하나 더 길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연장 파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패턴상에서 4파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이 5파 있죠, 5파. 5파가 치고 올라올 확률이
90%가 넘어갑니다. 그 강력한 지금 오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력들이 다시 주가를 한번 뜨겁게 달궈주는 과열 파동을 만들어준다. 뭐 그런 흐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제가 설정해둔 이 과열 밴드까지 올라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과열 밴드는 평소에 이제 터치를 하면 맞으면 밀려요.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잡아야 될 확실한 목표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다시 과열을 만든다고 보면은 지금 이 라인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맥점 분봉에서도 오늘 보셨죠? 정확히 지지를 해주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 종목을 쥐고 온다는 주포들이 세력들이 이탈이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상승에서 발생한 이 메커니즘이 완벽히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한 이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전혀 현재 우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뜯어 보니까 몇 가지 찝찝한 좀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거래량과 캔들에서 우리가 절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의문점이 발생하던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냉정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왜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들을 만들면서 너무 지금 반복적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현재의 구간에서도 왜 똑같은 패턴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익을 너무 쉽게 주냐는 겁니다. 자,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5,000원에서 우리 300%를 먹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15,000원에서 또 30,000원까지도 이게 100%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같은 방법으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수익을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오래 겪어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냉정하게 이러한 흐름이 반복이 되는 게 그러니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밤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세력들이 이런 흐름을 만들까? 자, 일단 현재의 상승에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심각하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원래 이 기술적 분석상 직전 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라인대들에서 그때에서는 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도 거래량이 현재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죠. 보통 저같이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이제 허매수라고 불러요. 허매수. 즉 세력들이 앞에 파동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 학습 효과를 여러 번 반복해서 뇌에 각인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날아갈 거야라고 뇌리에 딱 박아둔 거죠. 정작 세력들은 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조그마한 매수세로 인해서 호가창을 중요한 가격대에서 받치기만 하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교묘하게 부추긴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바로 이 직전 고점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돌파를 할 것 같이 날아갈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직전 고점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처럼 투자 경고 해제라는 어떤 특정 이벤트를 딱 디데이로 해가지고 주가를 일시적으로 급등을 시킨 뒤에 환호성을 지르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온전히 떠넘기면서 엑시트, 즉 설거지를 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승 파동은 그러니까 온전히 즐기시되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오르고 더 오르고 더 오른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력들의 탈출 시그널이 나오면 우리도 같이 엑시트를 할 준비를 무조건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입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짚어드린 이 맥점에 대한 라인이 그러니까 지지하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수익을 즐겨도 좋다. 하지만 언제든 이 맥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수익부터 확정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겨우 이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터지지 않는 이 거래량과 보시면 상단에 있는 이런 갭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제 눈에 걸린다는 거죠. 만약 내일 이후에 맥점에 대한 라인이 깨지면서 이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만큼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계적으로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더 추가 가열 뒤에 제가 말한 이제 급등 뒤에 이 이탈에 대한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이탈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
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뭐 매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매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